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합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20만까지 2만 남았습니다. 118만 명 축하드립니다. 네. 어제 118만이. 아, 그랬군요. 예, 방송 중에 네. 118만을 달성을 했고요. 네. 이제 곧 120만이 진짜 코앞에 왔습니다. 네. 아, 제가 처음 1월 16일 날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약 80만, 79만, 81만 이 정도였거든요. 네, 80만 정도. 그러면 네. 얼마가 늘은 거예요? 한 거의 40만. 40만 정도. 늘었죠.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정말.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네. 모두가 열심히 해주셨고 MBC 시사 라디오 시사 네. 채널에 또 뭐 뉴스 바사삭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선 집중 뉴스 바사삭 그다음에 저희 그 하이킥 네. 주말 하이킥 와. 정치 인싸까지 많구나. 많습니다. 오, 좋습니다. MBC와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자 오늘 윤혜 씨가 본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KTX랑 SRT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다 책자가 아 그래서 오늘 보니까 페이스북에 네. 진짜 그거 보고 그 방송 듣고 야 네. 진짜 있었어 하고 페이스북에 막 많은 인증샷을 분들이. 올리는 분들을 제가 꽤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거 있어요. 괴담 10대 괴담. 해가지고 네. 그런데 오늘 또 오염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작년 10월 3일에는 작년에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180도 다른 기조였더라고요. 맞아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런던 협약 당사국인 86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이거 외교 자해다 하면서 엄청 맹비난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작년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부가 2022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제44차 런던 협약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간에도 논의되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승환 장관 역시 지난해 9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AEA의 검증 작업과는 별개로 10월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지금 이거 보도자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보도자료 작년 10월 10일 날 네. 10월 10일 날 그 보도자료를 냈어요. 배포일 씨는 10월 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예. 오. 해수부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보도자료가 이렇게 10월 8일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와. 여기 보면 네.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문제 제기 해가지고 네. 매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네. 이후에 근본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 대표로 참석한 류재영 주 영국 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앞으로 가만히 안 있겠다. 오. 논의를 지속하겠다. 많은 국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아, 그래요? 국제사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고요. 네. 그다음에 꼼꼼하게도 맨 마지막 뒷페이지에는 해수부 장관과 그 대표가 네. 발언하는 사진까지 딱 넣어가지고 작년 10월 10일 날 아, 그러면은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일본에서 기시다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것? 정상회담을 하셨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네. 해양수산개발원 등은 지난해 9월에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집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에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인류 전체가 함께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아주 실질적, 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 해양관광 산업 등 환경적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정부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심지어 보고서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정책 제안도 있습니다. 물론 네. 이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80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낸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UN 환경계획 등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지난해 9월 완성됐어요. 작년 9월. 그런데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작년 10월 달에 네.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에 가서 우리나라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표들이 이 사실은 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한 발언을 하고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하겠다. 우리가 이슈화 충분히 잘했다라고 하는 자랑자랑하는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런데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네. 강훈식 의원이 일본 눈치보기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추측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보고서는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 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했다. 네. 저는 여기서 네.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거나 이 얘기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한 보고서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은 그 보고서 내용을 보고 아 이거 믿을만하다 하면 알 권리가 있죠. 알 권리가 있고요. 네. 왜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구한 보고서잖아. 우리의 생명과 또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그리고 일이고. 국민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아 이 보고서가 정말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네. 네. 또 아니네 이거 너무 과장됐네. 라고 이 판단을 판단을 네. 국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다 뭐 무지렁이들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보고서에 직접 보고서의 연구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도 있지만 네. 보고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죠. 대한민국 박사 비율이 100만 명당 10만 명당 박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네. 이건 얼마 전에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네. 너무 높아서 문제다 싶을 정도로 즉 국민들의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거나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 국민이 혼란에 빠집니까? 지금 누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해서 완성되는 시점까지 일본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혼란을 느낄 것이 없죠. 왜냐, 뭐 일본에서 뭔가 다른 뭐 실험을 했다던가 뭐 다른 결과가 나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의 수준을 아주 본인들의 수준처럼 판단했다라고 느꼈던 기사가 네. 수산물 구매가 늘은 거 봐라. 이거 후쿠시마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 다 괴담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당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주 큰 본인들의 수준으로 국민들을 판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 성숙한 우리 국민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 구매 독려와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중단을 촉구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하고 네. 누구도 지금 이거 좀 이상한데요. 네. 뭐 허수아비랑 싸우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네. 말하자면 자 우리 수산물 당장 먹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시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몇 개월이나 몇 년 후 그때 과연 우리 국민들의 밥상이나 나의 어떤 이런 먹거리까지 걸고서 수산물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들이 소금을 사는 게 지금 당장 뭐 쟁이기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금을 네. 사는 게 이거는 몇 년 뒤에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몇 네. 년 뒤를 대비해서 소금을 미리 사서 쟁여놓고 있는 것이지 네. 지금 당장 수산물을 안 먹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금요일 날 약속이 있는데 수산물 먹기로 했어요. 회 먹기로 했어요. 오히려 점심 더 약속.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울 때 똘똘 뭉쳐야죠. 하기 예. 때문에 본인들 수준으로 국민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민단체 총연합 에서 저희랑 인터뷰하셨던 분도 네. 본인들이 1년 안에 어떻게든 이거를 네. 막든 어떻게 하든 일본으로 가든 용산으로 가든 뭐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막아볼 테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제발 좀 먹어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들 대책 없이 지금 네. 갑자기 모든 생계수단이 네. 없어지게 됩니다. 그 호소에 응답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없죠.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전혀 다른 뉴스인데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이 머릿말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지금 명분도 실리도 없는 단식을 멈춰달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산 넘어 불구경하듯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같은 의원으로서 옳은 것인가. 169석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단 하나의 브레이크도 잡지 못한 것은 이들이 똘똘 뭉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대표도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몸을 던져서 국민들의 힘든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를 얻는 거지. 산 넘어서 지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다. 같이 단식은 못할 망정.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민주당 단식,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3부에서 용해인, 김행 두 분 전국 현안 관련해서 토론하고요. 4부에서는 관동대지진, 관동대학살 관련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